안녕하십니까. 저 방금 소개받은 한국조폐공사의 박종은이라고 합니다. 마이크 앞에서는 왜 이렇게 긴장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노래방을 잘 안 가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동전 노래방이라도 좀 자주 가면서 좀 마이크랑 친숙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NFT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방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신뢰 기반 유통을 위한 블록체인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에 앞서서 저희 회사 소개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1951년도에 설립된 공기업입니다. 지금 올해로 창립 71주년을 맞고 있고요. 여기 보이는 것이 저희 회사의 로고입니다. 저희 회사의 로고는 컴스코라고 적혀 있는데 요 S를 보시게 되면 S는 다른 알파벳하고 좀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S는 시큐리티를 의미합니다. 한국조폐공사는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보안을 책임지는 회사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긴 로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조폐공사는 아시는 것처럼 제조기업의 공기업입니다. 저희가 만드는 이 수많은 이제 제품들이 있는데 이런 제품들은 복제가 되어서도 안 되고 진품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거를 하기 위한 것이 보이지 않는 시큐리티, 즉 보안 요소입니다. 저희는 요 보이지 않는 영역을 디지털까지 좀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디지털까지 확장을 하고 있냐라고 하면 여러분들 현금 잘 안 쓰시잖아요. 저도 현금을 안 쓰거든요. 현금 발행량은 점점 줄고 있고 인구도 줄고 있기 때문에 조폐공사가 생산하는 신분증 발급할 일도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조폐공사는 70년이나 된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생존을 위해서 디지털로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본격적으로 ICT 사업을 시작한 지는 몇 년 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조폐공사가 IT 사업을 했을 때 디지털에서 보이지 않는 시큐리티 영역은 저희는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을 빠르게 도입해서 몇 년 되진 않았지만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ICT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좀 얻고 있습니다.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2019년도에 국내 최초로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지역 상품권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서울 경기권에 있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한국조폐공사가 공급하는 지역 사랑 상품권은 지자체가 한 80군데 정도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입자만 200만 명에 지금 육박하고 있고요. 블록체인이 도입된 ICT 사업으로는 굉장히 큰 사업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저희 블록체인의 DID 기술을 활용한 모바일 공무원증을 출시했고 그리고 모바일 운전면허증까지 사업을 확대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증까지 사업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 NFT 기술을 활용한 금교환권 디지털 자산 신뢰검증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는데 신뢰검증 서비스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주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뒷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외투를 좀 벗고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림입니다. NFT를 얘기할 때 항상 언급되는 그 그림이죠. 이 그림은 2021년 3월에 그 당시 원화로 약 800억의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 작품이 시사하는 바는 800억의 거래가 됐다는 것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거는 이 그림이 디지털 파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디지털 파일인데 800억에 팔렸다라고 하는 것이 세간에 알려지게 되면서 이 디지털 파일에 대한 기술, 즉 NFT가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그 이전에도 NFT에 대한 여러 프로젝트들이 있었지만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NFT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NFT 프로젝트들이 NFT 거래소들 국내에 엄청 많이 나왔죠. 그리고 조폐공사가 하고 있는 금을 교환할 수 있는 NFT도 지금 발행이 되어 있고 PFP라든가 수집품,
가상 부동산, 그런 것까지 굉장히 많은 NFT 프로젝트들이 현재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NFT 시장은 조금 침체기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NFT가 다시 한번 유행하기 위해서는 아까 800억에 팔린 거와 같이 그런 어떤 또 다른 이벤트, 트리거가 발생을 해야지 NFT가 다시 한번 유행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NFT는 넌 펀지블 토큰의 약자입니다.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고도 불리고 있고, 대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는 등가 교환이 불가능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거고요. 저는 NFT를 디지털 자산의 유일함과 소유자를 보장하는 블록체인상의 기술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NFT를 이해하기에는 요 장표가 좀 이해가 쉽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이 가상자산의 등장 순서를 간단하게 제가 도식화를 해봤습니다. 비트코인이 등장할 때 블록체인과 함께 코인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코인들이 나오게 되었죠. 그러다가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블록체인 플랫폼이 나오면서 블록체인 상에서의 계약, 즉 스마트 컨트랙트를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이 등장하면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블록체인 안에서 또 다른 코인을 발행시킬 수 있는 기술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최초에 등장한 코인과 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발행된 코인하고 이름이 같기 때문에 사람들은 좀 헷갈려합니다.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발행된 코인은 토큰이라고 부르자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은 점점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ERC 스마트 컨트랙트 표준 규격 중 7.1이 나오면서 또 다른 유형의 토큰이 등장하게 됩니다. 요 유형의 토큰은 아까 NFT와처럼 대체 불가능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종류의 토큰인데, 요 토큰과 ERC20에서 발행된 토큰이 이름이 또 같으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ERC 7.1로 탄생된 토큰은 NFT라고 부르자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코인과 토큰 그리고 NFT가 현실하고 어떻게 좀 비교가 될 수 있냐라고 하면, 코인은 법정화폐와 비슷한 성격을 가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정화폐는 우리나라 어디서든지 간에 쓸 수 있는 그런 돈이죠. 그리고 토큰은 지역화폐, 포인트, 상품권 등 특정한 환경, 특정한 조건 하에서만 쓸 수 있는 토큰이다, 자산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NFT는 대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술품, 부동산 또는 이제 권리증과 같이 완전히 구별되는 등가 교환이 불가능한 자산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NFT를 조금 더 자세히 따져보면은 NFT를 구성하는 수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런 정보들은 사실 여러 객체에 분산되어 관리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NFT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흔히들 블록체인상에서 발행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블록체인에서 직접적으로 NFT를 발행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발행을 하냐면, 블록체인상에 NFT를 발행할 수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배포를 해야 되고,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스마트 컨트랙트에 정의되어 있는 민트라는 함수에 의해서 NFT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NFT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NFT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체 불가능한 속성을 가져야 되고, 대체 불가능한 속성들을 담을 수 있는 객체가 필요합니다. 그런 거를 흔히 저희 메타데이터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런 메타데이터는 블록체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블록체인 외부에 별도의 스토리지에 저장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NFT에 대한 거를 보게 되면 보통 이미지가 있거나 동영상이 있거나 미디어 데이터를 갖게 되는데요. 그런 미디어 데이터들은 메타데이터가 참조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트, 메타데이터 요 정보가 합쳐져야 저희가 NFT라고 부를 수 있고요. 요 관계에서는
블록체인과 스마트 컨트랙트는 스마트 컨트랙트 주소로 매핑이 될 수 있고,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토큰은 토큰 아이디로 식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큰과 메타데이터는 토큰 안에 이 메타데이터의 웹 주소인 토큰 URI를 담고 있는 구조로서 이런 관계성을 가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NFT는 디지털 자산의 유일함과 소유자를 보장하는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했는데요. 그 800억짜리 작품이 어떻게 블록체인에 기록되었는지를 보게 되면 유일성은 이 두 가지 속성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컨트랙트 주소 그리고 토큰 아이디, 요거 두 개는 절대로 이제 겹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거 두 개로 요 자산은 유일하다라고 증명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요 자산에 대한 소유자는 이 토큰에 대한 오너 월렛 어드레스를 가지고 소유자를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때까지 NFT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NFT는 웹 3.0 또는 뭐 메타버스 등 그 앞으로 이제 미래가 유망하다라고 알려져 있는 IT에서는 무조건 필요하다라고 하는 기술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NFT가 무조건 좋기만 한 기술일까요? 그 문제는 없을까요? 저희는 요 문제에 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는 요 NFT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NFT는 이 온체인 영역과 메타데이터 그리고 미디어 데이터가 포함된 오프체인 영역으로 정보가 분산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온체인에서 확인 가능한 속성은 컨트랙트 주소, 토큰 아이디, 월렛 어드레스, 토큰 URI 정보가 있습니다. 여기 정보까지는 블록체인 성에 있기 때문에 이 정보가 위변조가 되지 않았다, 이 정보는 신뢰성이 있다 라고 누구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토큰 URI를 따라가서 오프체인에 있는 정보를 확인하게 되면 실제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800억짜리 작품에 이제 대체 불가능한 속성들이 매우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살펴보면 이 이미지의 경로도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은 사실 위변조가 없는 정보이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신뢰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오프체인 영역은 아무나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아무나라고 하는 게 이 블록체인 상에서는 임의 수정이 불가능하거든요. 권한이 개인 키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개인 키에 대한 전자 서명의 증명을 위해서만 이제 수정이 가능한데, 이 오프체인 영역은 임의로 지정되어서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부분을 임의로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값비싼 NFT를 샀는데 구매하자마자 누가 이 속성을 마음대로 바꾼다 라든지, 제가 NFT를 구매했는데 이 데이터를 확인하려고 가봤더니 이 주소가 없는 주소라든지, 또는 제가 알고 있는 정보가 틀리다든지, 또는 힘들게 이 이미지까지 찾아서 이미지를 확인해 봤는데 제가 알고 있는 이미지하고 틀리거나 이미지를 찾을 수 없을 때,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들이 좀 많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고 있냐면은, 제가 몇 개 기사를 좀 퍼왔습니다. 지난 1년간 NFT 사기가 1억 달러에 달한다라는 기사가 있고, 이 NFT 사기를 당했을 때 다 신고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많은 사기 사례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NFT 발행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NFT 작품을 발행할 때 내가 권리가 없더라도 발행해서 기존 권리자를 침해해서 피해를 주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요런 이제 NFT가 등장한 지 얼마 되지 않고 NFT에 대한 많은 관심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사기가 계속해서 발생한다면 NFT는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다행인 건 이런 사기가 많이 이제 생기곤 있지만은 정부도 이런 일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는 매년마다 저작권 보호 이슈 전망 보고서를 출간을 합니다. 2022년도에는 NFT 거래와 저작권 문제가 신규로 2위로 랭킹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 NFT와 저작권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문체부와
이 저작권위원회에서는 NFT 거래 시 유의해야 될 저작권 안내사를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요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정부 기관과 산업계에서 NFT 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금융위, 과기부 키사, 문체부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런 이제 NFT에 대한 저작권 문제, NFT의 신뢰를 넣어서 좀 유통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좀 하고 있고요. 산업계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랑 관계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인셜로만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사 같은 경우는 자사 NFT에 인비지블 코드를 넣어서 이 인비지블 코드를 기반으로 해당 NFT가 진품이다 가품이다 라고 하는 것을 판별하는 기술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M사 같은 경우는 AI 기반으로 이 브랜드에 대한 무단도용과 짝퉁을 판별하는 솔루션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L사라고 하는 곳은, 여기는 제가 이름을 밝힐 수 있어요. 여기는 LS웨어라고 하는 탐탐 거래소를 운영하는 곳입니다. 여기에서는 NFT에 대한 저작권을 등록하고 저작권 사항을 고객들에게 알려주는 형태로 거래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NFT 거래 시 유의해야 될 저작권 안내서인데요. NFT를 판매하는 사람, 구매하는 사람, 거래소, 권리자들이 해야 될 일, 그리고 조심해야 될 일들, 그리고 확인을 해봐야 될 일들을 이렇게 가이드로 좀 이렇게 발간을 했는데요. NFT를 판매하시거나 구매하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LS의 탐탐거래소인데요. 이게 보시게 되면 여기 C라고 하는 마크가 저작권이 등록된 NFT이다 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는 아이콘입니다. 그리고 이 NFT 거래소에 보면은 이 저작권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저작권 안내서의 가이드대로 잘 구현을 한 그런 거래소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요 해당 거래소한테 받은 이제 자료인데요. 요거는 일반 대중들은 못 보는 화면입니다. 요 거래소가 운영하는 관리자 화면인데, 요 관리자 화면에서 보면은 저작권에 대한 정보와 저작권 등록 여부, 그리고 저작권 등록증을 관리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이제 정부나 산업에서 이 NFT 사고를 근절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한국조폐공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NFT 신뢰 검증 서비스를 추진해서 저희 서비스를 통해서 NFT 사고와 사기를 근절하고자 합니다. 저희 서비스는 작년 말에 POC를 통해서 개념을 수립했고, 그 개념을 기술적으로 증명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는 실제로 저희가 이제 세웠던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여러 NFT 이해 당사자들을 만나서 얘기들을 좀 들어봤습니다. 그 얘기들을 좀 들어보니까 다 원해요. NFT를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거래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라고 다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원하고 있냐면 NFT를 구매하려는 일반 사용자들 같은 경우는 좀 NFT를 믿을 수 있는 NFT 거래 환경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NFT를 구매할 때 사기 당하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니즈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도 이 NFT 산업을 키우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 NFT 산업을 키울 때 여러 가지 제도나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그런 정책들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나 정책들을 마련할 때 관련된 시스템과 기관의 역할이 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NFT를 발행하고 거래하는 사업자 같은 경우는 NFT 시장이 커지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먼저 합니다. 왜냐하면 NFT 거래소들의 주 수입원은 사용자들끼리 NFT를 거래하면서 거래할 때 발생되는 수수료를 매출로 삼고 있거든요. 그러려면은 NFT 시장이 고객도 많아야 되고 NFT 거래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NFT의 사고, 사기, 근절이 필요하다라고 거래소들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소들은 NFT 사고
가 발생할 때 요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의 객관성, 그리고 이런 법적 책임을 해칭하고 싶어하는 그런 니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이 신뢰검증 서비스와 같은 그런 개념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업계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해를 했고요. 근데 저희가 이해만 하면 다가 아니잖아요. 저희가 생각했던 거를 실제로 시스템을 만드는 거를 실천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올해 저희가 생각했던 신뢰검증 서비스를 가지고 K사에서 주관하는 블록체인 시범 사업에 제안해서 사업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신뢰검증 서비스를 만드는 것 중에 하나는 이 NFT 산업을 키우는 것도 있지만, 그리고 이 NFT에 대한 사고를 좀 근절하는 이제 그런 목적이 제일 일단 크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 저희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시범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시스템을 좀 확보하자라고 좀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 사업은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랑 뜻을 함께하는 블록체인 스타트업인 모핑아이와 저희가 함께합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신뢰검증 서비스의 가치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NFT의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 NFT의 온체인 영역의 데이터와 오프체인 데이터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저희가 검증을 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NFT와 연결되어 있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확인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신뢰검증 서비스를 통해서 거래소가 잘 돼야 되고, 그리고 거래소가 잘 돼서 소비자들이 구매했던 NFT 가격도 오르고, 관련된 NFT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저희만 잘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와 거래소가 상생해서 협력하는 그런 모델을 발굴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를 적용한 모습인데요.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모핑아이 거래소입니다. 보통 NFT 거래소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 NFT 작품과 요 NFT에 대한 가격, 요 정보가 끝입니다. 요 정보를 가지고 이 NFT를 구매할 수 있을까요? 사기당하면 어쩌나라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요런 거래소에 저희 신뢰검증 서비스를 적용하게 되면 이런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조폐공사가 신뢰검증해준 NFT는 이런 로그를 통해서 신뢰검증 받았다라고 하는 거를 부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거래소 안에서는 신뢰검증 확인서를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 신뢰검증 확인서는 조폐공사가 이 NFT에 대해서 진본성 검증과 저작권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작품에 문제가 없음을 조폐공사가 보증합니다라는 내용과 이 조폐공사의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요 에지이즈와 투비의 모습을 보고 과연 소비자는 어떤 거래소에서 NFT를 구매하게 될까요? 저희는 투비의 모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거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비스는 웹 기반으로 현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웹은 세 종류의 웹이 있고요. 하나는 신뢰검증을 신청하는 기업들, 거래소들이 이용하는 기업 웹, 그리고 신뢰검증을 심사하는 조폐공사 관리자가 사용하는 관리자 웹, 그리고 이 신뢰검증 확인서를 볼 수 있는 일반 사용자 웹, 이렇게 지금 구별이 됩니다. 프로세스는 어떻게 동작을 하냐면 신뢰검증을 요청하기 위한 거래소에서 저희 신뢰검증 서비스 기업 웹에 접속합니다. 그리고 신뢰검증을 신청합니다. 신뢰검증 신청할 때는 신뢰검증 받을 NFT에 대한 경로와 저작권 정보를 입력하게 되는데, 시스템이 신뢰검증 사항을 접수하게 되면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서 NFT에 대한 저작권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NFT에 대한 여러가지 정보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외부 블록체인 연계라고 이제 네이밍을 지었지만, 이더리움, 클레이튼, 폴리곤 내 실제로 NFT 발행에 대한 정보들을 가져와서 온체인과 오프체인의 영역들에 대해서 시스템으로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상 과정이 끝나고 나면 공사에서 이 정보를 기반으로 이 신뢰검증을 심사하게 됩니다. 그때는 저희 공사 관리자가 신뢰검증 서비스 관리 웹으로 로그인을 해서 이 신뢰검증 사항을 심사해서 승인할 것이냐 거절할 것이냐 라는 그런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승인을 하게 되면 이 승인에 대한 정보는 공사 블록체인에 저장을 하게 되고, 신뢰검증 확인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발행된 신뢰검증 확인서는 일반 저희 웹에 들어와서
불특정 다수 일반 이제 NFT를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NFT를 조회해서 신뢰 검증 받았다, 받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신뢰 검증 확인서는 저희 공사 웹에서도 보여주지만 아까 보여준 것처럼 거래소와 연동해서 거래소에서도 일부 데이터들을 좀 보여줄 수 있도록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신뢰검증 확인서는 반드시 조폐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정보를 거래소에 주게 되면 그 정보를 모방한 피싱 거래소가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공사 웹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신뢰검증 확인서는 이 진위 여부 판별을 할 수 있는 솔루션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스템이 또 다른 사기를 넣으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호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시스템을 만들 때 블록체인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NFT의 정보를 검증한다라고 했었는데 그 검증하는 서버의 구성도입니다. API로 NFT 정보 조회라고 하는 API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API를 통해서 특정 NFT에 대한 경로가 입력이 되게 되면 이더리움, 클레이튼, 폴리곤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호출할 수 있는 웹3.js, KVJS 같은 SDK가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NFT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속성 정보들을 가지고 오게 되고, 속성 정보 중에서 메타데이터와 미디어 데이터들은 보통 블록체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프체인에 있습니다. 그게 IPFS라든가 아니면 공개된 스토리지, CDN 서버 같은 곳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 그런 패스까지 다 찾아서 메타데이터와 저작물까지 저희가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획득한 저작물은 저희가 따로 저장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저장을 하는 이유는 저희 시스템에 저런 저작물이 많이 쌓이게 되면 나중에 무단 도용을 했을 때 저희 시스템 내부만이라도 이미지 유사도 체크를 통해서 무단 도용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저희가 이런 정보들을 다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시스템이 제공하는 블록체인은 이더리움, 클레이튼, 폴리곤 3종류입니다. 그런데 내년 초까지 3종류를 더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요거를 개발할 때 좀 어려웠던 점은 이 토큰 URI를 가져올 수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 규격이 서로 좀 달랐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나 메타데이터에서 미디어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해서도 그 메타데이터를 구성하는 정보의 규격이 각각 다 달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신뢰 검증을 신청하는 기업의 스마트 컨트랙트와 메타데이터 구성에 따라서 계속해서 그런 추가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는 이제 콤스코 블록체인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 신뢰 검증을 해준 정보는 신뢰를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 블록체인을 도입을 시켰고요. 저희 이 블록체인은 신뢰 검증 받은 사항들에 대해서 상태 정보를 관리하고, 신뢰 검증 결과로서 NFT가 가지고 있는 메타데이터와 저작권 정보들을 저희 블록체인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이런 블록체인 정보를 활용해서 아까 그 신뢰검증 확인서라고 하는 조폐공사 직인이 찍혀 있는 그런 문서를 만들 때도 저희 블록체인을 활용하게 됩니다. 저희가 말씀드렸던 이런 프로세스들을 3단계로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첫 번째, NFT 정보를 추출해서 정보들을 검증하게 됩니다. 요 과정에서 여러 가지 NFT 정보들을 가져오게 되는데, 메타데이터 정보를 못 가져온다 또는 미디어 데이터를 못 가져온다 라고 하면은 신뢰 검증을 저희가 해주지 않습니다. 그거는 저희 기준에서는 다 불량 NFT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를 가지고 온 다음에는 원본 콘텐츠와 저작권, 그리고 콘텐츠 저장소 NFT에 대한 이런 관계성에 대해서 검증을 하게 되고요. 이런 검증 과정이 끝나야지만 믿을 수 있는 NFT라고 저희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신뢰 검증 받은 NFT가 향후에 위변조가 또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희는 1, 2 과정을 지속적으로 시행을 하면서 신뢰 검증 받은 NFT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합니다. 모니터링을 해서 만약에 최초에 신청했었던 정보와 달라지게 되는 경우 저희가 거래소에 의의 제기를 한다거나 신뢰 검증 받은 NFT에 대해서 신뢰 검증을 철회하는 그런 정책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신뢰검증 서비스가 없이 일반 NFT 구매자가 그 NFT에 대한 속성을 검증하고 미디어 데이터를 확인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냐,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일단 거래소에서는 NFT에 대한 스마트 컨트랙트를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스마트 컨트랙트 주소를 이런 블록체인 스캔 같은 곳에서 입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이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한 정보가 나오면서 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실행할 수 있는 폼이 나옵니다. 그런데 모든 스마트 컨트랙트를 실행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 스마트 컨트랙트가 검증이 되었고 코드가 공개된 거에 한해서만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토큰 URI를 검색해서 이 토큰 URI를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토큰 URI를 획득하면은 요거를 브라우저에 입력을 할 수 있는데요. 브라우저에 입력을 할 때 주소가 없거나 접근할 수 없거나 하는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정상적인 경우 메타데이터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데 메타데이터가 정형화된 그런 정보는 아닙니다. 이렇게 좀 어렵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중에서 잘 찾아가지고 미디어 데이터에 대한 경로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미디어 데이터를 경로를 찾은 다음에 웹에 입력해서 이미지를 획득할 수 있는데, 자, 요 경로로 접속을 했는데 이미지가 안 나온다거나 아니면 이미지가 내가 알던 이미지가 아니거나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힘든 과정을 거쳐서 이미지까지 확인했는데 요 이미지가 저작권을 침해했다 또는 요 이미지가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소비자가 알 길이 없죠. 그 저희 신뢰검증 서비스는 이런 과정들을 한 번에 시스템이 검증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도 확인해주는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지난달에 저희가 이제 서비스를 만들고 통합 테스트를 해보면서 지금 국내에 있는 여러 거래소들의 NFT에 대해서 저희가 테스트를 위해서 무작위로 신뢰 검증을 저희가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무수히 많은 불량 NFT가 나왔습니다. 주로 어떤 것이 나왔냐면은 이 토큰 URI를 획득하고 토큰 URI를 통해서 메타데이터를 확인해 보려고 했더니 메타데이터가 공개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이 메타데이터의 경로가 인터넷 주소가 아닌 내 컴퓨터, 내 PC의 경로로 지정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타데이터 안에서도 이미지가 없는 것도 있었고요. 그런 이제 무수히 많은 NFT가 많이 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시스템을 만들면서 그런 NFT가 좀 근절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시스템을 좀 만들어서 좀 활용을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NFT와 저작권의 관계를 완전히 해결하기는 어렵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 거래소에서는 요 작품에 대해서 저작권을 등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우측과 같이 저작권 등록 사항을 확인해 보니 요 이름과 요 이름이 같았거든요. 그래서 대충 보기에는 요 저작권 등록되었다라고 알 수 있지만 좀 그냥 가시적으로 보면 왼쪽의 거래소에는 이미지가 보여줍니다. 그런데 저작권을 확인하면 이미지를 보여주지 않아요. 근데 저희 사람들 눈에서는 사실은 이미지를 가지고 좀 판단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이 저작권위원회에서도 이 저작권 등록 사항에 대해서 이미지를 좀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면 조금 더 NFT 미디어 데이터와 이 저작권의 관계를 좀 증명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제가 이제 발표의 마지막인데요. 저희 이제 신뢰검증 서비스는 저희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저희 신뢰검증 서비스가 잘 되기 위해서는 많은 거래소들의 참여가 필요하고, 그런 이제 거래소들도 신뢰검증 서비스를 통해서 거래소에서 발행한 NFT에 신뢰를 보강할 수 있다라고 하면 거래소에 더 많은 고객이 유치될 수 있고 더 많은 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와 함께할 거래소는 저희가 항상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시면 저에게 연락을 주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D12번에 저희 부스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더 심도 있는 얘기를 저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